자,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뭐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리 뭐라고 했습니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가느린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저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글쎄요,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일자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한번 보시죠. 이랬습니다. 1월 31일 날 민주당의 길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고 2월 10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를 겨냥해서 내일은 팔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했고 14일에는 당원 소통 행사에서 문자 댓글 폭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고 17일에는 초선 모임 더민초 워크숍에 참석을 했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영장이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주변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외 비명계 의원들과 최근에 1대1로 식사를 한다든지 의원회관을 찾아가서 만난다든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이러한 행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에게 좀 힘을 모아주시오. 나를 중심으로 당내 의원들이 이탈하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인데요. 결국 그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당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거대 의석인 169석을 거느린 야당의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 얼마든지 의원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통합 행보를 다지고 결속하는 일들은 예전부터 있어온 일들인데 사실 이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과 또 결부가 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마치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뭔가 호소하기 위해서 세력들을 많이 만나고 이른바 비명계열 의원님들과도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그런 프레임이 두려워서 의원들과의 어떤 결속을 못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야당 대표로서 할 일들도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까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과 김혜영 전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일부 강성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목소리들이 왜 그러면 나오냐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도 또 언론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얘기를 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목소리가 매번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면 이제 바깥에서 이 객관적으로 그냥 상황을 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막 사분할 있구나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대표로서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것은 이제 자제해 달라고 이재명 대표도 문자폭탄 같은 걸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또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이쪽에서도 이 정도 목소리 내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